잠깐 칠판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지구에 아까도 했지만 공기층이 있죠. 공기층. 공기층이 무려 몇 킬로미터라 했어 이게? 1000km였죠. 밑에 있는 사람은 무려 1000km의 공기가 누르고 있는 거다. 공기도 무게가 있잖아. 어마어마한 1000km의 공기가 나를 누르고 있을 때 그때 압력을 1기압이라고 불러줍니다. 1000km의 공기가 나를 누를 때 1기압으로 누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1기압? 1밖에 안 되네? 근데 그 1이 어마어마하게 센 압력이라는 걸 어떤 사람이 실험으로 보여줍니다. 또 하나,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를 누르는 공기층이 얇아지죠. 그러므로 기압이 낮아지는 거야. 자, 1기압에 해당하는 게 얼마나 센지를 먼저 알려준 사람이 마그데부르크라는 사람이야. 마구 실험한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요 반구, 구 있죠? 요 철로 만든 구거든요. 여기다가 공기가 잔뜩 들어있었는데 공기를 빼낸 거야. 공기를 완벽하게 빼낼 수는 없었고 어느 정도만 남아있었겠죠? 빼내고 나서 이거를 분리시키는 실험을 한 겁니다. 봐봐. 안에는 공기가 거의 없고 바깥에서 1기압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을 거 아니야? 누르니까 꽉 누르고 있으니까 얘를 이게 떼어내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왼쪽에 말 8마리, 오른쪽 말 8마리, 총 16마리의 말을 동원해야지만 드디어 뜯어졌어. 그만큼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1기압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마음껏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잖아. 우리 몸속에 이 압력을 밀어내는 그 압력을 생성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미 1기압에 익숙해져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압이 낮은 곳에 가게 되면은 굉장히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관련된 영화가 있는데 화성에 가면은 나를 누르는 압력이 너무 작아서 굉장히 더 자유롭게 막 점프도 뭐 엄청 팍 뛰고 막 쌤이 점프 뛰면 한 2m 뛸 거야 쌤이. 그죠? 좀 오반가? 1m 90. 좋아. 낮췄다. 점프를 이 정도 뛴다면 거기 가면은 더 엄청나게 확 뛸 수 있는 거야.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우리 몸이 이미 1기압에 적응되어서 느끼지 못하는 것일 뿐 1기압은 존재한다 라는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구 내부의 공기를 뺀 경우에는 잘 분리가 안 되지만 안에 공기를 다시 집어넣고 나서 실험을 했더니 그냥 쭉 분리가 된 거야. 공기가 들어있으면 안에서도 이 공기가 압력을 일으켜서 서로 분리를 쉽게 만들게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1기압의 크기가 대충 이런 말 16마리가 동원되어야 이 공기들이 누리는 압력을 이길 수가 있네? 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이 정도쯤 되네? 라고 이제 해준 사람인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를 처음으로 측정해준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토리첼리라는 사람이에요. 토리첼리. 이 사람 토리첼리. 이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토리첼리라는 사람 이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기압을 최초로 측정해줍니다. 뭘 갖다 측정하냐면 수은을 가지고 측정을 해요. 요 실험장치. 자, 저 실험장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이 실험장치만 이해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된다 보면 됩니다. 봐봐. 이 어떤 실험장치냐면은 수은을 여기 수조에다가 수은을 가득 담아놨습니다. 굳이 수은을 이용한 이유는 뭐냐면 액체 중에서 가장 무거운 액체가 수은이거든. 수은이야. 그리고 1m짜리 관을 준비해. 유리관을 준비해. 1m면은 쌤이 2m니까 한 반밖에 안 되겠죠. 그죠? 1m짜리 관을 준비하는 거야. 준비한 다음에 먼저 여기다가 수은을 꽉 채워. 수은을 꽉 채운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땅! 뒤집은 거야. 그러면 잘 봐. 밖에는 대기압,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쌤이 빨간색으로 표현해볼게. 파란색으로 표현해볼게. 하나, 둘, 세 개를 그려볼게요. 1기압이라는 압력은 화살표 3개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화살표 3개로 밖에서 이렇게 꽉 눌러. 꽉 누른다는 건 이 수은의 바깥쪽 표면을 꽉 누르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세워놓은 이 수은 기둥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여기서도 압력이 발생되겠지.
압력이 발생되는데 처음에 이만큼 1m가 꽉 차 있을 때를 모식적으로 쌤이 화살표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그릴게. 네 개를. 그러면 얘네들이 내려오고 싶어하는 압력은 4개인데 밖에서 들어오는 압력은 몇 개? 3개죠. 누가 더 세? 이 안에가 더 세죠. 그래서 밀고 내려오는 거야. 쭉 밀고 내려오는 거야. 밀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멈췄어. 멈춘 게 중요합니다. 멈춘 게. 멈췄어. 멈췄단 말이야. 왜 멈췄을까? 내려오다 보니까 수은이 줄어들지. 수은이 줄어드니까 이 4개였던 압력이 몇 개로 줄어들어? 3개로 줄어든 거야. 멈췄어. 밖에 대기압과 수은 기둥이 일으키는 압력이 같아졌어. 라는 뜻입니다. 밖에 대기압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어. 근데 수은으로 측정해봤더니 수은 기둥 이따만큼 높이가 일으키는 압력이랑 같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수은 기둥 그게 76cm가 1기압이라는 대기압과 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수은 기둥 76cm가 누르는 그 압력이 대기압이 누르는 압력과 같다는 거야. 자,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거야? 잘 모르겠잖아. 이거를 물로 환산하면, 물기둥으로 환산하면, 물기둥은 무려 10m에 해당합니다. 물기둥 10m. 쌤이 2m니까 한 5배 정도 되는 물기둥이 꽉 누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돼요. 그거는 좀 되게 무거워 보이잖아. 이 수은 76cm는 얼마 안 돼 보이죠? 하지만 그만큼 엄청나게 무겁다는 거예요. 만약에 수은을 이용하지 않고 물을 가지고 실험했다면 이 사람은 뭘 준비해야 돼? 10m짜리 관을 준비해야 돼. 10m 이상의 관을 준비하겠죠. 실험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수은을 이용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 76cm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책에 되게 좋은 게 나왔는데 수은 보여? 미안해, 내가 쓴 거 아니야. 책에 써있어. 수은에 76이 써있대요. 잘도 만들어, 그죠? 76cm, 수은기둥 76cm가 바로 1기압에 해당한다는 이 숫자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1기압의 크기를 어느 정도 측정을 해냈구나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기압이라는 압력이죠. 잘 봐. 압력. 압력은 기호로 P라고 쓰고요. 압력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으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쌤이 몸무게가 있잖아. 몸무게가 힘이거든요. 몸무게라는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발을 밟을 거야. 슬리퍼를 신고 밟으면 좀 덜 아파요. 쌤이 기다려 죽었어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하이힐을 신고 와요. 이리 와. 밟았어. 좋죠? 엄청 아프죠? 같은 몸무게로 누르고 있지만 왜 더 아프죠? 하이힐은 면적이 좁죠. 압력이 큰 거야. 이게 면적과 압력의 관계예요. 이걸 압력이라 해요. 압력이 크면 더 아픕니다. 손가락으로 이게 종이를 툭 찌르면 잘 안 찢어지는데 송곳으로 툭 찢으면 뻥 뚫리죠. 그래서 면적이 좁기 때문에 압력이 커서 뻥 뚫리는 거야. 송곳 같은 것들, 칼도 마찬가지고. 자, 이 압력에 대한 기압도 압력이니까 압력 공식을 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이 순을 집어넣은 유리관 있잖아. 유리관을 됐다 넓은 걸 쓰면 어떻게 될까 이거야. 됐다 넓은 걸 쓰면요. 여기다 1m 꽉 채워. 꽉 채우고 실험. 난 이거를 실험할래? 이런 거야. 나 이거를 실험할 거야. 나 이거 엄청 큰 거를 할 거야. 실험 결과가 달라질까? 봐봐. 수은이 더 많이 들었으니까 힘이 엄청 커졌겠죠. 수은이 누르는 힘이 커져. 근데 그만큼 모두 커졌어. 여기 당면적도 함께 증가. 그래서 압력은 같아요. 같은 압력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관을 얇은 걸 쓰든 중간 걸 쓰든 넓은 걸 쓰든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은 기둥의 두께는 상관이 없다. 기울여도 상관없어요. 기울여도 이 높이는 76을 유지합니다. 기울여도 상관이 없다. 약간 기울여져 있든 넓은 걸 쓰든 상관없이 모두 항상 76을 맞춰주게 됩니다. 그런 것들 상관없구나 라고 기억하면 돼요. 자, 이건 압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장치를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갈 거야. 높은 산에 올라갈 거야.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어떻다 그랬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작아지죠. 기압이 작아지니까 이제는 화살표를 몇 센치? 화살표를 2개만 그릴게요. 2개만. 아까 3개였잖아. 여기다가 이제 수온을 또 꽉 채운 다음에 실험을 시작하겠죠. 처음에 꽉 채웠을 때는 압력이 몇 개였죠? 화살표? 4개였죠? 그죠? 근데 시작! 하면 어떻게 해요? 쭉 밀고 내려오겠죠? 근데 밖에서 누른 압력이 2개밖에 안 되니까 이거 2개가 사라질 때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76cm보다 훨씬 더 밑에 내려와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센치가 막 70보다 70 정도? 그럼 38보다 작아져. 76보다 훨씬 작아지면 여기는 이 지역은 압력이 작구나. 압력이 작은 지역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지역 갔더니 정확하게 38cm밖에 안 돼. 수은기둥이. 몇 기압이야? 이 지역은 0.5기압인 거야. 1기압이 76이잖아. 자, 비례식입니다. 76cm에 해당하는 압력이 1기압이라며 내가 측정한 게 38cm. 그럼 몇 기압일까 이거야. 비례식으로 0.5인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저 기압을 비례식으로 풀어내는 거. 이 실험 장치 가지고 풀어내는 거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그 얘기죠. 수은기둥을 이게 굵은 걸 쓰든 얇은 걸 쓰든 눕히든 상관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은기둥의 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건 기압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기압이 낮아지면 수은기둥의 높이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이거 대기압이라고 해요. 자, 기압에 대해서 되게 어려운 거 먼저 살펴봤고 이제 일반적인 내용 얘기할게요. 기압의 정의입니다. 기압이란 단위 넓이를 1제곱미터라고 해요. 자, 아까 압력이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 되면 이 단위 면적을 1제곱미터를 설정을 한 거야. 1제곱미터는 가로 세로 1m죠. 이 정도의 작용하는 힘을 이제 기압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압력의 정의를 그대로 여기다 쓰고 있어요. 자, 기압은 공기가 존재하는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의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머리에서 이렇게 누르니까 머리가 좀 위에 있고, 아래쪽은 공기가 옆에 있으니까 좀 적은 거 그렇지 않고요. 이게 지금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테지만, 약간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방향에 공기가 있으면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의 힘으로 나에게 기압을 작용하게 돼요. 심지어 발밑에서도 1기압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모든 방향 체크, 기압은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런 실험을 하더라도 이게 성립이 돼요. 물을 넣어놓고요. 유리컵을 종이로 덮은 다음에 종이로 덮은 다음에 손을 딱 넣어. 확 쏟아질 것 같지만 기압이란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쏟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툭 털면 떨어지겠지만 얼만큼은 버텨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는 신문지를 펼쳐서 신문지를 이렇게 넓게 펼친 다음에 밑에다가 자를 집어넣고 이렇게 확 올리면 신문지가 공기하고 팍 닿으니까 기압 때문에 쉽게 잘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요. 신문지 가벼우니까 슝 올라올 것 같잖아. 근데 쉽게 올라오지 않는 장면을 상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기압 때문이다 라는 말 하고 있는 겁니다. 페트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조금만 넣고요. 뚜껑을 닫아. 자,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넣고서 잠깐만 기다리면 뜨거운 물 때문에 페트병 안에 공기가 팽창하거든요. 팽창하니까 공기 분자가 막 날아가서 페트병 밖으로 막 날아가. 페트병 안에 공기가 별로 없는 상황을 상상해주면 돼요. 그때 페트병 뚜껑을 딱 닫은 다음에 얼음물에다 딱 집어넣으면 안에 공기들이 수축할 거야. 다시 차가워질 거 아니야?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공기가 부피가 줄어들겠죠? 공기의 부피가 줄어드니까 안에 압력이 작아지게 되는 거고 밖에 1기압이 걔를 기다렸다는 듯이 꽉 누르겠죠? 우구구구구 구겨집니다. 페트병이 구겨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한 실험이야. 뜨거운 물 넣고 잠깐 기다렸다가 뚜껑 닫고 얼음물에 넣으면 우구구구구 구겨집니다. 신기하겠죠? 이런 것도 다 기압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압을 측정해서 정리한 게 바로 이겁니다. 기압을 정리한 게 이거예요. 자, 기압 1기압은 뭐랑 똑같다? 수은기둥 76cm와 같다. HG가 뭐냐면 바로 수은이야. 수은 76cm를 의미합니다. 76cm HG가 뭐다? 수은 기둥을 말하고요.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고치면 760mm가 되겠죠. HG라고 쓰면은 되겠네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혈압이 얼마가 정상치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다 알고 있나요? 사람의 혈압이 얼마가 정상치야? 들어봤을 거야. 120에서 80이 정상 수치야. 들어봤나요? 120에서 80. 단위는 본 적이 없죠. 단위가 밀리미터 HG입니다. 나중에 병원 같은 데 가면은 고객 쉼터 같은 데 혈압 측정하는 장치 있거든요. 혈압 측정해요. 뒤에 숫자 써져 있고 요게 붙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한다? 바로 요 토리첼리 실험에 해당하는 수은 기둥 80mm에 해당하는 압력이 너의 최저 혈압이야. 너의 최고 혈압은 수은 기둥 120mm에 해당하는 게 바로 너의 최고 혈압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야. 760의 1기압이라면 120은요. 한 6분의 1? 7분의 1 정도? 내 심장이 일으키는 압력이 대기압의 6분의 1 정도의 압력을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게 이해하니까 인체가 좀 신비롭다.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좀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파스칼. 파스칼이라는 학자가 수학자이기도 하지만 과학도 연구했나봐요. 이 사람도 대기압을 연구했는데 좀 이 사람은 완전 다르게 내가 연구했더니 1기압은 1013 헥토. 내 이름 딱 파스칼이야. 1013 오케이. 1000하고 비슷하니까 어디야? 우리 공기가 1000이죠. 1000하고 비슷하잖아요. 13은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만의 어떤 기준으로 1013 헥토파스칼이 1기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따로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1013 헥토파스칼도 1기압을 뜻하는 거구나라고 일단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재밌는 건 이겁니다. 1기압은 물기둥 약 10m의 압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잠수부가 아직 잠수를 안 하고 밖에 이렇게 있어요. 잠수가. 그러면 1기압의 압력을 받겠죠. 잠수를 쫙 해서 10m 깊이까지 들어가면 이 사람은 몇 기압을 받는 거야? 물기둥 10m가 또 1기압을 추가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무려 2기압의 압력을 버텨내는 거야. 10m 깊이 들어가면. 잠수부가 위험한 게 이런 거예요. 2기압을 이길 정도의 어떤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수도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장비 없이 잠수하는 건 2m, 3m밖에 못 들어가요. 너무 압력이 세서 수압이 너무 세서 못 들어갑니다. 그 수압이 세다는 말이 물 때문에 생기는 압력이 바로 수압인데 10m마다 1기압이 생긴다 생각하면 돼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세월호가 30m 깊이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수부들이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활동을 했어요. 무려 몇 기압을 이기고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4기압을 이기고 활동. 쉬웠겠어? 어려웠을 겁니다. 잠수부들 몇 명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유가족들은 빨리 구조 안 한다고 막 그랬잖아. 근데 극한의 환경이라는 걸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죠? 엄청 극한 환경. 공기는 1000km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기압이 뭔지, 기압의 단위 살펴볼 수 있고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기압이 낮아집니다. 이거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떨어진다. 기압이 100, 그러니까 50km는 기압이 50, 30km는 한 100쯤 되고요. 그 다음에 10km쯤 오면은 한 300, 5km쯤 오면은 한 500 이 정도겠네요. 그리고 우리 지표면은 약 1기압 1013 되겠죠? 헥토파스칼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지표면이 1013이라면 올라갈수록 기압이 점점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한 30km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기압이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기압이 확 떨어지고 있죠. 기압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공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기가 부족하니까 높은 곳에 올라갈 때는 산소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그만큼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기 입자도 여기는 되게 많이 모여있죠.
지표면 부근에 공기 입자가 많이 모여있지만 올라갈수록 공기 입자가 줄어드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공기가 부족해집니다. 공기가 부족하니까 압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공기가 일으키는 압력이 기압이거든. 공기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압력을 많이 못 만들어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서 측정한 녀석은 이만큼의 높이가 수은계동 76cm 되겠죠? 높은 산에 올라가 측정을 하면 훨씬 낮아진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례식 관계로 풀어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답이었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문제 풀어보자. 73쪽입니다. 해볼게요.